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6쪽 질문이요. 빨리 할게요. 187쪽 마풀 교과서입니다. 188쪽, 189쪽. 네, 189쪽이 가끔 그 394번에 2번 질문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고깔모자는 바닥이 없습니다. 가끔 고깔모자 바닥 있는 줄 알고 원의 넓이 자꾸 더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모자를 안 써봐서 그래. 자, 그러면 마풀 교과서는 189쪽까지 마무리했고요. 마풀 시너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풀 시너지. 마풀 시너지는 아시다시피 134쪽부터네요. 134쪽이면 740번부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할게. 선생님도 책 피고. 자, 740번부터 745번까지 질문이요. 745번이요. 자, 74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45 보시면,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난 왜 이게 터프인지 모르겠어요. 자, 745 봐볼게. 얘들아, 지금 2n파이 가고,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3분의 파이에 n 곱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우리 n값에 뭘 넣든지 간에 어차피 2파이는 뭐야? 2n파이는 바퀴수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오는 거니까 얘는 리셋이야. 리셋이라는 게 뭐냐면 저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n파이가 아니라 n파이면 문제가 터프야. 왜? 말잖아. n파이면 이게 반바퀴씩 가기 때문에 짝수가 들어가야 한 바퀴가 되거든. 근데 얘는 2n파이면 벌써 항상 짝수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n에다가 뭘 넣든지 간에 어차피 시초선부터 시작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2죠. 그럼 일단 문제에서 OP1 동경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1 넣으면 얘만 따지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나와.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동경이 어떻게 생겼어? 결국 밑으로 60도만큼 내려오면 되니까 얘가 바로 동경 OP1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랑 똑같은 동경을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인간적으로 얘는 어차피 리셋이니까 신경 끄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1번 선생님 바로 내려가요. 알겠어. 또는 선생님 한 바퀴 거꾸로 돌고요 내려가요. 그럼 그게 뭔데? 라고 하면 한 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2분의 2파이고 한 번 더 내려가면 얘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파이 아니에요? 라는 거야. 그럼 결국 n에다가 뭐 넣으면 돼? 7 넣으면 되지. 그럼 아마 두 번째 동경은 OP7이 될 거야. 그럼 결국 OP1 동경과 OP7 동경은 지금 같게 나왔다라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얘가 두 바퀴 돌 수도 있잖아요. 그치? 두 바퀴 돌아. 그러고 나서 내려가요. 그럼 두 바퀴 돌면 마이너스 4파이야. 거기다 더 내려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가 되겠네? 그럼 저기다 뭐 넣으면 돼? 13 넣으면 되겠네? 그럼 세 번째 같은 동경은 뭐가 나와? P13이 되니까 얘는 OP13이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지. 그럼 딱 보자마자 선생님 우리는 등차라는 걸 배웠잖아. 선생님 이게 6개마다 반복돼요. 그럼 결국 6씩 커진다라고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결국엔 선생님 6의 배수에다 1씩 더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1부터 100까지 6의 배수가 몇 개 나와? 16개. 근데 조심하실 거 있어. 내가 지금 어떻게 계산했냐면 6의 배수에다 1 더해서 7, 6의 배수 12에다 1 더해서 13이야. 그럼 무턱대고 그냥 100을 6으로 나눠가지고 16.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답이 16이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어떤 배수들은 100을 얘를 나눴어. 뭐로 나눴어. 그래서 몫이 나왔어. 그걸 개수를 했는데 왜 틀렸냐? 방금 난 6의 배수에다 1을 더했지. 근데 간혹 가다가 뭔가 딱 구해가지고 1을 더했는데 100을 얻을 수도 있어? 넘어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의 배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5, 20 딱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이 100인데 난 거기다 1을 더하면 101이 돼버려.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단순히 나눠서 목의 개수를 이 전체의 개수라고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꼭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되냐? 선생님 100보다 작은 6의 배수가 뭐가 나와요? 96이죠. 그것보다 하나 크면 97이에요. 아직 100을 안 넘어가요. 그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6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135쪽 질문 빨리 하자. 135, 136, 137, 138, 760, 7번이요. 자, 767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767은 이제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요게 보이면 좀 빨리 끝나더라고요. 한 3명 정도가 질문해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 빨리 푸는 방법을.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뭔가 그 두 가지의 부채꼴을 줬죠. 요렇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 호의 길이가 지금 2파이고요. 여기가 3분의 4파이래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선생님 2파이라는 놈은 R 세타 아닙니까?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R 세타, A 세타야. 그럼 결국 3분의 4파이는 B 세타 아닙니까? 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알려줬냐면 넓이래. 그럼 넓이면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부채꼴에서 조그만한 부채꼴을 뺄 거니까 가장 큰 부채꼴은 2분의 1 R, L. 그래서 A 파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조그만한 부채꼴은 2분의 1 R 그리고 L 4분의 3파이,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2파이 E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이 둘이 뭐 해야 돼? 빼야겠지. 그럼 빼면 결국 A 파이에서 3분의 2B 파이를 뺐더니 지금 몇이 나왔다? 3분의 10파이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럼 순차적으로 가볼게. 파이 3 곱하면 3A-2B는 10이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았어. 근데 이거 다음에 애들이 당황하는 거야. 더 이상 써먹을 게 없대. 뭐 얘 갖다가 뭐 더해서 여기다 한 문자로 넣어봤자 또 세타가 살아남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근데 얘들아, 일단 인간적으로 요 부채꼴이랑 요 부채꼴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닮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같은 길이만큼만 늘어났잖아. 같은 세타를 공유하면서. 그럼 결국엔 3분의 4파이가 2가 되려면 뭐를 곱해야 돼? 뭐를 곱해야 돼? 2분의 3. 그럼 결국 호의 길이가 2분의 3 됐다라는 건 결국 반지름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돼? 2분의 3. 결국 B에다가 2분의 3을 곱한 게 A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끝났네. A 대신에 2분의 3을 넣어버리면 2분의 3B 넣으면 2분의 9B에서 2B를 뺀 것이 10이고 얘는 2분의 5B가 10 나오니까 B는 뭐가 된다? 4. B가 4면 감사합니다. A는 뭐가 나와? 6.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AC 길이. AC는 A에서 B 빼면 되겠네. 6에서 4 빼면 답은 2. 이렇게 나온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없으면 139쪽. 700. 아이고, 책 날라갔다. 772번이요? 잠깐만, 선생님. 책이 안 켜져. 얘들아, 이거를 뭐라고 하지,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렇게 생긴 도형을? 뭐라 그래? 원뿔? 대라고 합니다. 이거 명칭 모르는 애도 많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원뿔인데 위에를 대가리를 날렸다 그래서 원뿔대라고 불러요. 그 진짜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쉽게 말하려고 한 거지. 어디 가서 쪽팔리게 원뿔에 대가리가 날라갔어요. 원뿔대요. 이러면 유치하다는 소리 안 돼. 자, 그럼 772번 보면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날라간 부채꼴이 날라간 그 원뿔이 어디야? 옆에 전개도에서의 부채꼴이랑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 어디 길이를 찾아달래? EF. EF면 결국 원뿔 전체 높이에서 잘라간 원뿔의 높이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혹시 이거 잠깐만. 772번 손 들어봐, 지금. 인원수가 좀 적긴 하네. 요거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인원수가 적으니까. 자, 139쪽 없어요? 140쪽. 780번? 자, 780번 혹시 손 들어봐. 따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41쪽. 뭐라고? 86번? 786? 그러니까 번호를 못 들어서 그래. 86? 자, 786 한번 손 들어볼까? 뭐 인원수가 이렇게 다 적냐? 애들마다 다. 근데 요거는 조금 하나만 건드려드리고 갈게요. 이거를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좀 엉뚱하게 풀어와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요, 우리가 X축을 삼각함수에서는 뭐라고도 부르죠? 시초선이라고 해요. 특히 이 양의 방향 쪽을. 그럼 여기가 우리 시초선이잖아요. 여기 엄밀히 따지면 시초선 라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동경이라는 건 따질 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우리가 양수라 그러고 시계 방향을 음수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요렇게 돌아와서 요렇게 동경이 존재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가끔가다 이 동경을요 Y축으로 수선해봐 내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한 2명 정도가 질문 왔을 때,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삼각형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준은요 시초선이에요. 그래서 이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돌았기 때문에 동경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삼각형 갖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야지 Y축으로 그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P점이 마4, 마3이라고 나왔고요. Q점은 아시다시피 얘를 Y는 X 대칭시켰으니까 Q점은 마3, 마4가 될 거예요. 그러면 P점 동경만 건드리고 가드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뭐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선생님 베타는 이만큼인데 왜 우리는 요만큼 갖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추정해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라는 걸 되게 많이 질문해. 왜? 베타는 어떻게 보면 이걸 무슨 각이라고요? 둔각이거든요. 둔각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인, 코사인 찾을 때는 요 삼각형, 즉 예각 갖다만 지금 뭘 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베타가 이렇게 큰데 이거 갖다가 가능합니까? 라는 건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서 존재하는 삼각비나 이렇게 똑같이 확대해서 만드는 삼각비나 더 확대해서 만드는 삼각형의 삼각비는 길이는 다를지언정 비율은 어때요? 똑같겠죠? 1대 1대 루트 2면 2대 2대 2 루트 2, 3대 3대 3 루트 2. 길이는 다르지만 비율은 같단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다라는 거야. 아마 좀 이따 분명히 어떤 친구가 질문할 텐데 뭘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희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심지어 15도, 75도까지 외웠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120도면 제가 코사인 120도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많이 질문해. 근데 얘들아 마플 시너지 만든 인간들이 각 변화는 안 가르쳤는데 코사인 120도를 왜 냈을까? 잔머리 굴리라는 거거든. 무슨 잔머리를 굴리라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 120도면 이만큼이 와 있어요 라는 거야. 이만큼이 120도야. 그래서 한 5명이 나한테 질문 왔어. 선생님 저희 코사인 120도 안 배웠죠? 사실 안 배운 게 어딨니? 배웠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그냥 내가 설명 안 해준 것 뿐이지만 지금 마플 시너지가 각 변환도 안 가르쳤는데 이걸 지금 냈어. 아마 내가 알기로 몇 번 문제지? 어쨌든 이거 786번 맞나? 뭐였지? 뭐 있었는데 사인 코사인 나오는 문제 120도 나오는 거. 아무튼 선생님 그럼 제가요 각 변화는 안 배운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구해요? 그럼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 야 다음 시간에 해줄게 가. 근데 몇몇 친구들은 이걸 풀어갖고 왔단 말이야. 선행을 안 했는데도. 그럼 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야 결국에는 우리가 120도를 찾아달라는 건 여기가 60도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이 동경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나 이쪽에서 동경 사인, 코사인, 탄젠트 60도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나 어때? 똑같아. 삼각형은 모양이 똑같잖아. 단지 이 그림을 무슨 쭉 대칭한 거야? Y축 대칭한 거밖에 없어.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사인 120도 좀 이따 각 변환을 구하면 얘들아 120도가 호도법으로 몇이야? 3분의 2파이지. 그치? 3분의 2파이 좀 이따가 우리 각 변환하면 어떻게 풀 거냐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고쳐서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적고 마이너스를 붙일 거야.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도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 제가 이걸 몰라도 이걸 풀 수 있나요?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여기가 60도라는 거 알잖아. 60도면 비율이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60도를 뭐야? 2분의 1이라고 쓰고 이거 누구 땅이야 얘들아 여기? 올사 탄코 사인 땅이잖아. 사인 땅이면 여기서 코사인 물어보면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똑같이 답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때 질문 온 사람한테는 야 다음 시간에 해줄게 그냥 넘어가 라고 했지만 어쨌든 몇몇 친구들은 결국엔 코사인 120도는 내가 여기서 60도에서 코사인 찾아서 대칭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푼 친구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만큼이 베타라도 우리는 이 삼각형 갖다 해도 되는 이유가 뭐겠어? 얘를 이쪽으로 갖고 와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 갖다가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도 이렇게 돌아간 요 삼각형도 삼각비는 똑같을 거고 올사, 탄, 코 아마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여기서 지금 마4, 3이니까 이렇게 썼잖아. 그럼 사인 말해봐. 5분의 3. 코사인은 5분의 4. 탄젠트는 4분의 3. 하지만 탄젠트 땅이니까
이렇게 답을 말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삼각함수가 애들이 어디서 많이 실수하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되게 잘 찾아. 이제 하도 연습해서 삼각형 그리고 삼각비 나오면 몇 대 몇 대 몇 다 잘 찾아. 근데 마지막에 가서 부호에서 뻘짓해 갖고 와. 부호를 아예 신경을 안 써. 근데 동경은 아시다시피 어느 사분면에 존재하냐에 따라서 부호가 다 달라. 1사분면만 유일하게 다 플러스고 나머지들은 다 그 주인이 있어. 올사탕코로. 그래서 선생님 동경이 일단 90도 넘어가는 거 구하라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하면 부호가 다 플러스이거나 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겠다라는 걸 아셨죠? 그래서 786번은 여기까지만 건드려주고 갈게요. 제가 요 삼각형으로 갖다 써도 된다라는 거. 자, 다음 142쪽 143쪽 마지막이네. 143쪽이 아마 795번까지로 알고 있어요. 너네 794번 안 해도 되니? 794번 언제 배웠죠? 자기가 아시는 분. 이거 처음으로 배운 거. 요 삼각함수를 배운 게 아니라 처음으로 배운 이 개념. 1학년 세 글자 단원. 복소수. 그치? 이거 복소수 단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랑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뭐지? 얘는 선생님 A랑 B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거고, 얘는 A는 0보다 작지만 B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거지. 가끔 가다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같다. 이게 같다가 다 빠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얘는 조심 안 하셔도 돼요. 얘는 항상 0이 같다가 안 붙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0이 같다랑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795번까지 없어요? 그럼 넘어갈게요. 그럼 마플 교과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먼저 답 좀 불러줄게. 그리고 여기서는요 딱 한 3문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서요 지겨워요. 네, 답 일단 불러드릴게요. 2번은 빨리 갔다 오세요. 우리 스파르타에도요 지금 정규반이랑 똑같이 주간 테스트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간 테스트 볼 거예요. 목요일날 볼지 지금 금요일날 볼지 고민 중입니다. 진짜 주가 안 지났는데. 삼각함수 했잖아. 야, 근데 내가 아직 시험지를 못 봤거든? 민호쌤이 만들고 내가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아니야, 잘 볼 수 있을 거야. 야, 근데 그런 짜릿함이 있어야지. 야, 이건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구나. 그래. 얘들아, 공부 안 했는데 시험은 잘 볼 수는 없다. 장담하는데. 아셨죠? 자, 2번에 답 불러드릴게요. 360 곱하기 이거 뭐냐? 마이너스 1이냐 1이냐? 여기는 n값으로 나왔어. 360 곱하기 0 더하기 145. 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6번의 답 2, 4분면. 7번의 답 1이랑 3, 4분면. 8번의 5번. 10번의 2번. 11번의 5번. 12번의 나다 마파. 14번의 2분의 9파이. 15번의 5분의 9파이. 16번의 7분의 9파이. 여기도 질문 더럽게 많이 나오는데. 18번의 4번. 19번의 파이. 20번의 6. 22번의 2번. 23번의 2번. 24번에 12 더하기 9파이. 26번에 40. 27번에 1번. 28번에 72. 30번에 3025. 제발 단위 좀 써. 제곱미터. 안 쓰면 나중부터 틀렸다고 할 거야, 단위. 31번에 4225 제곱미터. 32번에 2분의 5. 자, 일단 번호 던져봐. 내가 질문 지겹도록 많이 받은 것부터 할게. 몇 번? 10번? 23번. 잠깐만 23번 좀 볼게.
23번. 아, 23번. 씨. 아, 23번 손 들어봐. 자, 됐고 넘어가고. 다음 또 28? 28번 손 들어봐. 28번 잠깐 해줄게. 얘들아, 28번은 어디를 걸고 넘어지면 되냐면 왼쪽 원 2개 걸고 넘어지시면 돼요. 왼쪽 원. 지금 원 2개가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큰 원의 중심 보이죠? 이게 왜 얘를 걸고 넘어지면 쉽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정삼각형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정삼각형입니까? 360도를 6등분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 60도야.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 넓이 구하려면 결국 요 2개 넓이 빼면 되겠네? 근데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기? 요걸 R이라고 둬야지 뭐. 여기도 R, 여기도 R. 그럼 이것도 R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여기 하나의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몇이었어요? 9였죠? 그럼 여기가 9-R이에요. 얘 잠깐 지우고 요만큼은. 여기까지 얘가 채준아? 그럼 잘 봐. 요거 하나 정삼각형이니까 몇 도죠? 60도죠? 그럼 요렇게 잘라봐. 그럼 여기 90도고, 여기 60도고, 여기 30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R이랑 9-R 삼각비 쓸 수 있어요? 그럼 R값 나오겠네요? 몇이 나와요, R값? R 대 9-R은 몇 대 몇이 돼버려요? 그럼 몇이 나오겠어? 그럼 너가 찾아야 돼, 이건 R을. 이거 R 뭐 나오냐면 3 나와요, 3. 조그만한 원의 넓이가 3.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가 3이면 얘는 6이네? 그럼 자, 일단 가장 큰 정삼각형 넓이 구할게요.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 그래서 9루트 3 나와요. 거기서 누구 빼줄 거예요? 한 변 길이가 3이면서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의 넓이 2개 빼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R제곱이면 9. 그 다음 호도법 60도면 3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인데 그게 2세트 나올 거예요. 그래서 3파이가 됩니다. 그럼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9루트 3에서 3파이를 뺄 거예요. 근데 그게 몇 세트 나와요, 총? 6세트 아니에요? 답은 그러면 Q파이니까 마이너스 18이 Q가 마이너스 18이고 96에 54가 결국 여기서 원하는 P값이 되겠네. 그럼 54에서 18을 한 번 더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72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또 번호 던져. 뭐? 자꾸 10번 저 뭔데? 야, 10번은 아니지. 넘어갈게. 다음 또. 10번은 내가 요것만 알고 넘어갈게. 이거 질문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말 딱 한마디 하면, 이러고 갔어. 이거 2사분면이라서 애들 다 뭐라고 써갈게? 5분의 n파이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단 작다. 여기서 틀린 부분 찾으시오. 뭐야? 내가 앞에 2n파이 할 때 n 썼지? 가운데 5분의 n파이지? 같은 n이야?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n을 통일시키면 안 돼. 2k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5분의 n 파이, 2k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써야지. 그 n이랑 n을 약분해 갖고 오는 새끼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음 또. 몇 번? 32번? 자, 32번 같은 경우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 L은 ER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말했어요. L은 ER은 언제 쓴다?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소값,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최대값 구할 때 써먹는 거지. 얘처럼 넓이가 20 이상일 때는 안 돼요. 이건 그냥 찐으로 공식 쓰셔야 돼요. 이건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럼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플 교과서로는 190쪽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잠깐 나가기 전에 전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어차피요, 오늘 배우는 데까지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근데 선생님은 일단 너네들의 첫 번째 내 목표는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야. 그러면 너네 알아서 기말고사 졸라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중간이 잘 안 나오면 공부할 맛 안 나.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주한씨, 우리 두 동경 알파와 베타가요, 일치한대요. 어떻게 풀었죠? 두 동경 뭐 했어? 우제야. 뺐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라고 쓰면 돼? 2n 파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서야. 두 동경 알파와 베타가 y축 대칭이래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더해 빼? 더했어. 그랬더니 2n 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쓰면 되겠지. y 파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자, 190쪽을 한번 보시면, 자, 집중하세요. 장난치지 마. 자, 이제 삼각함수 정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번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제가 다뤄주고 끝내긴 했는데, 우리가 요런 원이 있다 이거야. 요렇게 생긴 원. 요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얘가 지금 중심이 0,0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 동경 P를 A, B라고 놨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기서 수선의 발을 C초선으로 내리면 얘는 결국 A, 0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놓고 그 동경을 우리가 바로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당장은 사인분의 1, 코사인분의 1, 탄젠트분의 1은 몰라도 된다. 왜? 어차피 그거는 미적분 2 단원이니까. 그럼 사인이 결국 뭐냐? 아시다시피 빗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R분의 A고, 탄젠트는 결국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B라고 쓸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안 봐도 비디오 얘를 한번 나눠보자 이거야, 양쪽을. 그럼 결국 R 약분돼서 A분의 B 얘랑 똑같이 나오니까 얘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이거를 바로 몫의 공식이라고 해요. 선생님 갑자기 왜 몫이에요? 라고 하면 나누기여서 우리가 몫이라고 쓰는 거고요. 선생님 그럼 왜 선생님은 그냥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가르치면 되지 굳이 왜 한마디 더해서 몫이란 말을 설명합니까? 라고 하면 미적분 2에 가면 나중에 이 탄젠트를 미분할 거거든요. 근데 탄젠트를 미분하는 공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몫의 미분법이에요. 그럼 그때 돼서 그래. 왜 몫의 미분법이에요? 몫이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런 말 할까봐 제가 미리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하고 이 공식을 우리가 몫의 공식이라고 한다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분수를 미분하는 걸 바로 몫의 미분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쓰고 보니까 여기서 공식 하나가 나온다 이거야. 선생님 뭐요? 결국에는 우리가 요것도 삼각형이고 이게 하필 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R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요 B는으로 정리해봤어요. R 사인 세타라고. 얘는 A로 정리해봤어요. R 코사인 세타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다 넣어봤더니 얘를 제곱하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얘를 제곱하면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그거는 R제곱과 같다라는 거지. 근데 당연히 원은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R제곱은 항상 양수일 테니 지울 수 있고 날라가면 1이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도 증명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게 일단 삼각함수 정의 제가 알려드린 게 지금 190쪽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항상 0도 3 이제 호두법 쓸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요거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2분의로 시작하고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게 사인 값. 코사인은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0.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요것만 외워놓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지금 190쪽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91쪽도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192쪽이 바로 올사탄코다. 기억하십시다. 여기가 올, 사인, 탄, 코. 이게 누구다? 땅 주인입니다. 그 땅 주인에서 그 값을 물어보면 걔만 유일하게 양수다. 그래서 2, 4분면에서 코사인 탄젠트 물어보면 마이너스, 3,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물어보면 마이너스, 4, 4분면에서는 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0도 예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절대 같은 부호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다 플러스는 유일하게 1, 4분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192쪽 내용입니다. 193쪽도 뭐 똑같은 증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94쪽에 바로 보이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1번 몫의 공식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제곱 공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밑에 여기 참고에 되게 중요한 말 하나 써 있는데요. 가끔가다 사인을 제곱하고 코사인을 제곱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달라요.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합니다. 사인을 제곱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잘 물어보는데 이거는 각도를 제곱한 거고 얘는 사인을 제곱한 거니까 얘네 둘은 엄연히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글씨에 자기가 낚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곱하라 그러면 애들 습관상 항상 괄호 쓰고 마지막에 제곱을 붙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인 세타를 제곱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기 깐에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사인 제곱한 거예요 전 알아요 라고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닌 또 다른 너네들이 시험 문제 풀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거 각도 제곱하는 경우 되게 많아. 그래서 항상 제곱하라거나 삼승하라 그러면 사인에다가 제곱 삼승 붙이는 습관 지금부터 항상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 이제 195쪽인데요 195쪽에 위에 제발 이거 외우지 좀 마세요. 이거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막 외워서 테스트하는 수학학원들도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 외우지 마. 이걸 왜 안 외워도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고1 때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워왔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잘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다음에 뭐 해줘요? 플러스 4ab.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ab. 얘들아 이런 공식 중에 하나가 얘도 나와. 왜? 얘 때문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어서 얘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곱셈 공식을 한번 이용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얘를 찾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야. 진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해서 마이너스 2사코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경우는 S 빼기 코사인을 제곱해서 플러스 2사코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간혹 가다가 얘가 K면 얘는 이거 봐봐. 얘처럼 이렇게 외우는 이게 시키는 선생님들 많아.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K면 사인 코사인은 2분의 K제곱 빼기 1이래. 이걸 왜 굳이 외워야 돼? 얘가 K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1이니까 K 제곱 넘어가면 1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K 제곱 마이너스 1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굳이 저게 K가 5니까 머릿속에서 요럴 때는 2분의 25에서 1 빼야 돼 이런 거 할 바엔 그냥 이 공식 쓰세요. 여러분들 곱셈 공식 다 암기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용해서 풀면 되지 얘처럼 막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요건 조금 조심하세요. 간혹 가다가 이 탄젠트는요 자기 스스로 공식을 쓸 때가 별로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탄젠트는 대부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결국에는 우리가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분의 1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한테 막 반문해요. 선생님 탄젠트분의 1이요? 이거 미적분 아닙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탄젠트 역수치한 거는 미적분 2에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맞아. 근데 이 미적분 1에서 탄젠트분의 1은 뭘 이용하라는 거냐면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역수친 사인분의 코사인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그럼 이건 우리는 뭐 해요? 통분해요. 통분하면 뭐 나와?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나와요. 그럼 얘는 사인 코사인분의 1 그냥 너무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아 선생님 얘를 알면 얘 구해서 여기다 넣어서 역수치하라는 거군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탄젠트 분해는 선생님 미적분 2라 그랬어. 이거는 문제 오류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10문제 중 9문제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풀고요. 한 문제 정도가 코사인 분의 사인을 탄젠트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문제는 언제냐면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절대. 뭐 이렇게 꼭 곱셈 공식처럼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나와서 얘를 탄젠트로 치환할 거야. 이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가 가끔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인 더하기 뭐 이 코사인 사인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가끔 가다가는 얘를 코사인으로 나눠서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도 만약에 뭐 사인 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간혹 가다가는 얘를 다 코사인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 때가 있다. 왜? 코사인으로 다 나누면 얘는 어차피 사라지고 얘를 탄젠트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195쪽인데 우리는 이거 그냥 잊어라. 우리는 어차피 이거 알고 있었으니까. 아셨죠? 자, 뒤에 정의 문제 쭉 넘어가고 우리 요거 한번 봐볼게. 402번 한번 봐볼게. 402번.
한 5분, 10분 뒤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앞에는 이제 우리가 막 프린트 풀고 질문하다 보니까 좀 진도 못 나갔으니까. 402번처럼요. 대부분 이런 거 계산하라 그러면 어디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의 첫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어절 뭐냐면 402번 보면 세타가 3, 4분면 각이 고 이거 왜 알려줄까요? 여러분 3, 4분면 각이면 누구 땅이에요? 탄젠트 땅이죠.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은 뭐예요? 마이너스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간혹 가다가 앞에 것도 개무시하고 뒤에 거 풀어. 그래서 답이 나오는데 왜 답엔 마이너스가 붙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럼 402번에 1번 봐볼게. 자, 일단 사인분에 선생님은 좀 미안한데 이제 사인은 그냥 S, 코사인은 C로 그냥 줄여서 할게. 너네들도 그래도 돼. 근데 아시다시피 너네들은 악필이잖아. 나도 악필이긴 한데 제발 탄젠트랑 더하기랑 헷갈리지 좀 마. 알았지? 가끔 T랑 더하기랑 헷갈려 오는 친구들 많아. 자, 문제 402번에 1번 보면 사인분에 1 더하기 코사인이고 뒤에 거는 1 플러스 코사인분에 사인이 나왔어. 자, 이래 놓고 문제가 그게 마4일 때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린 수학에서 아시다시피요. 분수 계산은 뭐밖에 없어요? 분수 계산하시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않아? 통분밖에 없어. 근데 자꾸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계산 시작해요? 그러면 난 맨날 똑같은 말 해. 분수잖아. 그게 삼각함수가 됐든 뭐 1학년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분수 계산은 통분밖에 없어요. 그럼 통분 한번 해볼게. S 곱하기 1 더하기 C 분의 여기는 1 더하기 C를 제곱하고 여긴 사인 제곱이 들어갈 거야. 그럼 요거 해보면 사인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있고 아직 암산 안 할게. 그 다음 더하기 1 더하기 2 코사인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결국엔 얘가 뭐 나오냐? 사인분의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얘가 몇이죠? 1. 1 더하기 1은 2. 2를 묶을 쓸 있네요. 그럼 1 더하기 코사인에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사인분의 2라고 아주 이쁘게 바뀌는 거야. 그게 지금 몇이래? 마4래. 그럼 사인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가십니까? 어때? 왜 사인 음수 나왔어? 몇 사분면 가기로 했으니까 3, 4분면이니까 알아서 음수가 나온 거야. 이게 양수 나오면 오류라고 지적하세요. 그런 게 오류인 거야. 왜 3, 4분면 각이라고 했는데 왜 플러스가 나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겠지. 탄젠트 땅인데. 그럼 얘들아,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이쁜 상수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삼각형 그리세요. 무조건 삼각형 그리고 세타 쓰고 사인이 2분의 1. 그럼 빨리 루트 3이라고 쓰면 돼요. 또 아싸 저거 각도 특수각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각이 더 많이 나와요. 꼭 특수각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요? 마이너스는 붙이지 마세요. 왜? 전 삼각형 그렸지만 이 루트 3, 1, 2는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길이인 부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음수를 떼고 쓴 거예요. 하지만 우린 머릿속에서라기보다는 문제에서 뭐라고 계속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 3, 4분면이야, 3, 4분면이야, 3, 4분면이야. 그럼 나중에 여기서 코사인 물어봐도 마이너스 붙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사인 더하기 탄젠트 구해달래. 그럼 사인은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찾았고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인데 누구 땅? 탄젠트 땅.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뭐 하면 된다? 더하래요. 그럼 밑에 답 더럽게 나오겠네요. 그쵸? 제발 부탁입니다. 자, 403번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403번. 자, 갑니다. 자, 403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단골 문제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그게 지금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면 10명 중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뭐 하냐면 그래도 조금 들은 게 있는지 저 탄젠트를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문제는 좀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문자가 하나에서 몇 개로 늘어요? 2개로 늘어요. 사인도 모르고 코사인도 몰라.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일단은 꼭 이게 탄젠트라기보단 t로 치환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t를 찾으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t 찾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대각선끼리 곱해서 t 가진 건 t 가진 것끼리 t 없는 건 없는 것끼리 한번 보내보자고. 그럼 시작해 볼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한 것은 1 플러스 탄젠트라고 쓸 수 있어. 그치?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탄젠트를 가진 건 탄젠트 가진 것끼리, 탄젠트가 없는 건 탄젠트 없는 것끼리 보내볼게. 자, 간다. 여기 2 플러스 루트 3을 하나씩 분배해줬다고 치면 2 플러스 루트 3인데 1이 넘어오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야. 그거는. 자, 마이너스 탄젠트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 곱한 건데 반대로 넘어왔어. 이거 다 없어졌어. 요거는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곱한 건 넘어오면 플러스 탄젠트에다 얘 곱한 거고, 탄젠트로 묶어버리면 결국에는 2 플러스 탄젠트에다 뭐를 더하는 거야? 1.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 아, 미안.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양쪽을 뭐로 나눠요? 3 플러스 루트 3분의로 나누면 이렇게 나올 거야. 선생님, 아유, 제가 알던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이거 되게 더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유리화 한번 작업 한번 해볼까요? 3 마이너스 루트 3을 위아래 곱해볼까요? 자, 분모 뭐 나와요? 9 빼기 3이니까 6분의 위에 거. 자, 잘 봐. 3 마이너스 3. 오케이, 없어져. 그럼 루트만 남거든? 마이너스 루트 3, 3 루트 3 뭐 나와? 2 루트 3. 그럼 결국 3분의 루트 3 나오죠. 탄젠트 3분의 루트 3 대표적인 특수각 아니에요? 30도 6분의 파이죠.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그거 하지 말라니까. 너네가 알던 특수각 안 나와, 학교 시험에선.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삼각함수 주고 한쪽이 상수로 나오면 빨리 삼각형 그려. 빨리 삼각형 그려서 세타 잡고 3분의 루트 3, 그럼 9 더하기 3이니까 뭐 나와? 12 루트 이렇게 그냥 쓰라고. 왜? 저게 절대 특수각이 안 나올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래놓고 사인값 구해달래. 그럼 결국 얘가 2루트 3이나 마찬가지니까 답은 몇? 2분의 1. 근데 조심해야겠지.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 3, 4분면 누구 땅? 탄젠트 땅에서 뭐 물어봤어? 그럼 답은 뭐야? 부호는 항상 마지막에 신경 써준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